소중한 생태계 자원인 고래를 보호하려면 어떤 대책이 마련돼야 할까요? 네,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안용락 박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용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 들리던데요. 제돌이에 이어서 태산이와 복순이가 방류가 됐죠. 네. 네, 이 태산이, 복순이가 방류된 뒤에 야생에서 적응을 잘 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2009년도에 제돌이를 비롯해서 태산이, 복순이 해가지고 5마리가 그 제주 연안에서 이제 혼액이 됐다가 생포한 뒤에 돌고래 공연장에서 이제 돌고래 공연에 활용이 됐었습니다. 그러다가 3마리는 2013년도에 방류가 되었고 이번에 이제 태산이와 복순이가 그 방류가 되었는데요. 한 2달 동안 그 자연 환경 적응 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잘 방류가 된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그 훈련 과정에서 이제 먹이 사냥 능력하고 그다음에 먹이를 구별하는 능력을 익혀가지고 충분히 야생에서 적응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요. 또 훈련 과정 중에 그 야생 돌고래 무리가 태산이하고 복순이가 있는 가두리 훈련장 가까이 접근을 해가지고 서로 상호 교감을 이루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미 절반 이상 성공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장에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그 등 지느러미에다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해가지고 그 매일 생존 유무를 확인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 위성 추적 장치가 보통 반나절 지나가지고 위치 자료가 인터넷을 통해서 수신되기 때문에 그 현장 모니터링도 같이 병행할 예정입니다. 네. 예. 이 고래의 경우는 다른 동물 보호보다 더 관심을 받는 것 같은데 이같이 돌고래 방류가 사회적으로 다른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예, 그 제돌이가 2년 전에 언론에 노출되기 전까지 국민의 대다수가 아마 우리 바다에 고래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셨을 거고요. 또 제돌이가 그 남방 큰 돌고래라고 하는 종류의 돌고래인지도 이제 조금씩 알게 됐을 겁니다. 이처럼 그 몇몇 마리의 야생동물을 그 자연으로 다시 돌려보냄으로써 이 동물이 차지하는 생태학적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적 인식이 매우 높아지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올해 2월 같은 경우에 40년 만에 나타난 북방 긴수염고래를 구조했거나 또 돌고래 제돌이처럼 유명하지는 않았지만 상댕이도 4마리를 2차례에 걸쳐서 그 방류를 했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 고래에 대해서 단순히 바다의 로또라는 인식에서 그 보호하고 후손에게 물려줘야 할 그 생명 자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국민적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이번에는 끊이지 않는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해서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먼저 이게 불법 포획인지 아니면 이른바 혼액, 다른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죽은 건지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그 고래나 돌고래는 우리 사람과 마찬가지로 포유류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숨을 참고 있다가 숨을 쉬기 위해서는 물 위로 올라와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흔히들 고래가 물을 뿜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물을 뿜는 행동이 아니라 그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물 위로 올라와서 내쉬고 푸 하고 내쉬고 다시 새로운 공기를 들이마시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고래나 돌고래는 그 신체 구조상 이제 후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물에 그 몸의 일부가 얽히거나 감기게 되면은 앞으로만 나가려고 하다가 몸 전체를 휘감아가지고 물 밖으로 올라오지 못해서 숨을 쉬지 못해가지고 질식사하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그 혼액된 고래는 질식사했다는 그 판명을 할 수가 있는데 불법 포획 같은 경우는 그 단단한 금속으로 만든 작사를 이용해서 고래를 찔러가지고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후에 그 과다출혈과 탈진으로 죽게 하기 때문에 몸 여러 군데에 작살이 박혀 있거나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혼액과 불법 포획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네. 구별은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일단 이 불법 포획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일본도 계속해서 논쟁의 대상에 오르고 있고 해외 선진국들의 고래 불법 포획 실태는 대체적으로 어떻습니까? 사실 그 일본이 불법이라는 거는 불법 포획은 없습니다. 그 일본은 어쨌든 자기 국내법으로 그리고 국제 협약에 따라서 그 절차에 따라서 이제 과학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전 세계적인 반발에 부딪히다 보니까 국제법 위반이라는
사항으로 다루고 있지만 어쨌든 뭐 미국, 러시아, 그린랜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또 일본과 같이 지금 현재 고래를 합법적으로 잡는 나라가 7개 국가가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의 경우에 그 국제포경위원회에 이제 불법 사례를 보고를 하게 되는데요. 보통 보면은 우리처럼 아예 못 잡는 고래를 잡는 게 아니라 원래 포획하도록 허용된 고래의 종류나 그다음에 성별, 크기, 그다음에 포획 장소, 그다음에 시기 같은 거를 이제 어겨가지고 불법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예. 우리처럼 아예 못 잡는 대상을 잡아가지고 위반한 사례는 제가 볼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허용된 국가에서는 포획으로 허용된 것만 잡는다는 건데 네. 그렇다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고래 불법 포획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까? 불법 포획 자체가 뭐 지금 따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미국 같은 경우에 해양 포유류 보호법이 별도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40년 동안 고래나 그다음 물개, 물범 이런 해양 포유류들을 보호를 하고 있고요. 불법 포획 자체가 뭐 발생하는 일이 거의 없고 오히려 지금 우리처럼 그물에 걸려서 죽는 혼액 같은 경우에도 그 조업을 금지하게 하거나 아니면 벌금을 물려가지고 혼액에 대해서도 처벌 규정을 갖고 있을 정도로 네네. 매우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워낙 드넓은 바다에서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막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고래 불법 포획을 막기 위한 근본 대책은 없을까요? 뭐 불법 포획 자체가 발생하는 게 가장 큰 이유가 아무래도 뭐 고래고기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고래고기를 이제 공급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는데요. 이 수요가 줄어든다면 불법 포획도 줄어들 건데 그 식용으로 우리나라에서 고래고기를 활용한 게 한 1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고래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또 이게 뭐 갑작스럽게 어떻게 통제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그 젊은 세대들은 고래고기에 대한 그 뭐 거부감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해양경비안전처에서도 그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계신데 불법 포획 감시를 강화하는 겁니다. 지금 그 뭐 울산, 포항 앞바다뿐만 아니라 서해, 남해 우리 바다 전체를 무대로 활동하는 불법 포획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않는 인력과 예산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고래를 관리하는 게 법으로 된 게 아니라 수산업법하고 수산자원관리법 아래에 그 고래류 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가 약하고 처벌 기준이 미약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불법 포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걸 뒷받침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가지고 불법 포획이나 유통 판매와 같은 이런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루빨리 실제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 안용락 박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